사실 저는 17년 전 싸이와 인연이 있습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르지 않은 것이 숙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싸이 흠뻑쇼의 시즌이 말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을 흠뻑 적셔버릴 싸이. 지난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흠뻑쇼는 2011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공연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싸이는 이러한 흠뻑쇼를 포함한 공연 및 여러 엔터 사업을 통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2024년 작년 기준으로는 연매출 무려 778억 원을 달성했다는 사실. 와, 그럼 싸이가 매년 몇백억씩 벌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건 당연 아니지. 매출이 몇백억인 거고 저기서 이것저것 빼보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적자더라고. 싸이 콘서트는 24년 기준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되었고요. 총 관객수 4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티켓 매출만 약 7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MD 및 여러 협찬을 통한 매출도 수십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흠뻑쇼의 특성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싸이의 흠뻑쇼를 즐기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먼 지방까지 원정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정 관람객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연이 열리는 지역으로 외지 관객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해당 지역의 숙박과 음식점 그리고 교통, 편의시설 등의 이용객이 급증한다는 것이 되겠죠. 각 지방으로 몰려드는 관객들로 인해 해당 지역에 활기가 돌고 수백억 원의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흠뻑쇼 경제학인 것이죠. 싸이는 그냥 가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름을 파는 사람입니다. 싸이의 흠뻑쇼는 그냥 공연이 아닙니다. 도시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즌 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담당하는 회사는 피네이션입니다. 싸이가 본인의 공연과 엔터 사업을 위해 이렇게 설립한 회사죠. 흠뻑쇼의 흥행을 바탕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 3년 동안 매해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왔습니다. 22년도 6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요. 이후 23년도에는 797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약 100억 원의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24년도에는 779억으로 매출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사실 24년도에는 기상악화 및 공연 중 사고 등의 이슈로 많은 난관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과천에서 열린 흠뻑쇼의 경우에는 폭우와 돌풍으로 인해 공연이 중단됨에 따라서 약 42억 원 규모의 티켓 환불이 결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여러 문제가 없었더라면 23년도의 매출을 뛰어넘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상승 추세인 것과는 달리 피네이션이라는 회사의 이익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22년 당기순이익 기준 약 11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로 23년 마이너스 67억, 24년 마이너스 27억을 기록하면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년간 모든 공연이 매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아닌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여름 이 2달 동안 전국을 아주 물태워버리는 이 흠뻑쇼. 대체 왜 적자를 내게 된 것일까요?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연 제작비의 폭증입니다. 피네이션에서 제공한 재무 정보를 살펴보면 적자로 전환한 23년 시즌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도 11.9%에서 5%로 급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원가가 미친 듯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이 말인 즉슨 공연 제작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3년도 매출 원가를 22년도와 비교해보면 증가폭이 약 144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을 위해 필요한 특수효과 비용, 회당 300톤에 달하는 물과 그 물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들의 운용 비용, 무대 설치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을 전국 각지로 옮기기 위한 물류비 등 이러한 여러 비용들이 급등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싸이가 공연을 대하는 자세, 제작 퀄리티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피네이션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계절 장사에 가깝다라는 점입니다. 피네이션의 실질적인 수익 모델은 싸이의 공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흠뻑쇼가 있고요. 겨울에는 온라인 스탠드가 있죠. 하지만 온라인 스탠드는 공연의 횟수와 규모적인 측면에서 흠뻑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의 매출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계절 장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엔터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 그리고 음원, 플랫폼, 해외 수출 등의 영역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 폭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싸이 흠뻑쇼의 매출은 여름 시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운영비는 1년 내내 지출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해 1년 중 단 3개월의 매출로 12개월의 운영비를 벌어야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추정해본 판관비는 22년 약 72억 원에서 23년과 24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고정 인건비, 마케팅비 등 공연이 없을 때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10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물가 상승과 함께 공연 퀄리티에 대한 싸이의 욕심이 공연 제작비의 증가로 이어진 점,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흠뻑쇼 원툴, 계절 장사로 머무르게 된 점, 계절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비가 1년 내내 매달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역시너지를 내면서 적자의 공식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적자로 인해서 피네이션의 총 자산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2년 343억이었던 회사의 자산이 24년 210억 원으로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네이션의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 부채도 1년 동안 45%를 줄였고요. 자본금도 148억 수준으로 여전히 건강한 자기 자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도 약 7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고요. 지난 2년 동안 매출은 유지하면서도 적자 폭을 줄였다는 것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에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피네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흠뻑쇼 원툴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익성 개선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피네이션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성 매출, 그리고 싸이라는 한 사람의 몰빵된 의존도 높은 콘텐츠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싸이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싸이가 쉬는 순간 회사도 멈추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BTS나 에스파, 임영웅처럼 음원과 플랫폼, 그리고 굿즈, IP 사업의 다각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와 함께 온라인 콘서트 시장이 큰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경험 소비에 기반한 이 싸이의 흠뻑쇼는 온라인 콘서트화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티네이션은 싸이 없이도 매출이 발생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싸이와 피네이션의 회생 방안, 아니 성장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저는 17년 전 싸이와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수방사 예하 52사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병장이었던 시절 싸이가 2등병으로 이곳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많은 나이에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군복무를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싸이라는 사람의 팬이 되었죠. 당연히 콘서트도 갔었고요. 노래도 즐겨 들었습니다. 싸이는 무대를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피네이션의 통장을 채우는 법을 연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기도 해요. 싸이도 사실 이 피네이션에 대한 미래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이!